스카이 E&M은 2007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리튬 2차 전지의 주 원료인 전해액의 소재와 LCD 패널의 공정 재료로 사용되는 에천트 소재를 생산하는 전자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생산된 제품은 리튬이온 전지 및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로 IT 분야, 전기 자동차, 전력 저장 장치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9월에는 리캠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아리피로 상호를 변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주식회사 아리피에서 주식회사 스카이 E&M으로 다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입니다. 20년 3월에는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는데 김용식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용식 대표이사와 박현서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스카이 E&M은 6월 말 법인이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회사의 3분기입니다. 3분기 말 현재 최대 주주는 뉴원 글로벌 조합이고 18.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12기와 2019년 6월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13기, 그리고 현재 사업연도인 14기에 배당 내역은 없습니다. 3월 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보통주 2,926만 주입니다. 20년 3월 말 현재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 내역입니다. 미상환 사채의 총 권면 총액은 179억 원입니다. 전환 청구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제15회차 전환사채이고 권면 총액은 4억 원입니다. 3분기 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내역입니다. YG 플래닛의 경우에는 19년 6월 말 지분 매각으로 3분기 말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고 전분기에는 종속회사 내역에 없었던 A9 미디어가 신규 종속회사로 포함되었습니다. A9 미디어의 지분은 3월 27일에 취득했습니다. 자본금은 20억 원이고 지분 100%의 취득금액은 45억 원이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유통이고 취득 목적은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진출입니다. 제품과 상품별 매출액입니다. 3분기 동안 전해액 소재 매출액은 46억 원 수준이었고 전체 매출액의 24.5% 수준이었습니다. 에천트 소재의 경우에는 3억 8천만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 대비 2%에 해당합니다. 기타 반도체 공정 소재의 경우에는 31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의 16.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액은 102억 원 수준이고 전체 매출액 대비 54.3%에 해당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 매출액보다 상품 매출액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스카이 E&M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까지의 전해액 소재의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서 공시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35에서 41%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매출처는 솔브레인이고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로는 파낙스이텍과 삼성 SDI 등이 있습니다. 수출 내수 비중을 보면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2020년 3분기 현재 88억 원 45.1% 수준이고 절대적인 금액으로도 전년도의 58억 원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3분기까지의 원재료 매입액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1개년 동안 38억 원 수준의 원재료 매입이 있었는데 2020년 3분기까지 47억 5천만 원 수준의 매입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상품 매입 규모는 비교적 감소한 모습입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수입 금액의 경우에는 2019년도 1개년에 비해서도 39% 수준 증가했습니다. 수입 원재료 비중은 73.63%로 19년에 비해서 약 7% 수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의 비율인 가동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3분기 가동률은 11.9%입니다. 손익 현황을 보면 매출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38.2% 수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규모는 57.2% 수준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 규모가 47억 원 수준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기타 수익은 8,360% 수준 증가한 31억 원이 발생했고 금융 비용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손익 비율로 보면 20년 3분기의 손익 현황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 총이익 수준부터 손실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15.6%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100%보다 낮다는 것은 매출액 규모보다 영업 손실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관비 지출액 규모도 매출액보다 큰 110.8%를 기록했습니다. 판관비 내역을 보면 크게 증가한 것은 직원급여,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입니다. 판관비는 전년도 대비 약 159% 수준 증가했습니다. 기타 수익도 31억 원 수준 발생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전환사채 상환이익이 30억 원 수준 발생했습니다. 3월 13일과 3월 25일에 제9회차와 제18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전환사채와 전환권 대가의 합계금액과 채권자에게 지급한 현금과의 차액을 전환사채 상환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전환사채의 장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20년 3분기에 33억 원이 발생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생금융부채 평가손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부채는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과 전환권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생금융부채 내역 중 제17회차, 제18회차까지의 전환사채에서 주가의 변동으로 인해 조기상환 청구권과 전환권 대가의 금액이 이항 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 확인됩니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에서 2%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3분기 말 재무비율이 악화됐습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100% 미만으로 하락했고 부채비율은 124%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재무비율이 악화된 이유를 알아보니 비유동부채는 58% 수준 감소했는데 유동부채가 전기말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유동부채가 202억 원 수준 증가한 것입니다. 차입금 내역을 보면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는 10억 원 수준이라 증가한 유동부채의 5% 수준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되던 항목이 단기 차입금으로 재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증가한 효과는 미미합니다. 단기 차입금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87억 원,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2억 2천만 원이 발생한 것이 확인됩니다. 자금 차입 목적은 운전자본 마련 목적입니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등의 채권자들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권 청구기간이 도래한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9년 4월 30일부터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기간이 시작되는 제15회차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공시 내용에 따르면 스카이 E&M이 3월에 지분을 100% 취득했던 A9 미디어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합병 기일은 6월 16일이고 합병 목적은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합병 대상 자산 부채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카이 E&M이 100% 자회사인 A9 미디어를 합병하는 것처럼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자산 부채의 측정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합병 전후에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했는데 양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여 합병 후 재무자료를 산출했습니다. A9 미디어의 장부가액대로 합병 대상 자산부채를 측정한 것이 확인됩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회사는 2020년 2월 주식회사 REP에서 주식회사 스카이 E&M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였습니다. 3월 27일 방송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A9 미디어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6월 16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A9 미디어를 흡수합병했습니다. 동일 지배하에 100% 자회사에 대한 합병으로 A9 미디어의 합병 대상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회계 처리를 적용했습니다. 손익 현황을 보면 20년 3분기 매출액 규모가 전년도 동기 대비 38.2% 수준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 수준부터 손실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15.6% 수준입니다. 판관비 지출 규모가 매출액 규모보다 컸고 따라서 영업손실 규모도 매출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말 전반적으로 재무 비율이 악화됐습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하락했고 부채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 전 상환으로 유동자산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유동 비율이 악화됐습니다.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권 청구권이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 비율이 악화됐습니다. 또한 운전자본 조달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악화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